박항서 감독은 자신의 기량과 재능을 확실히 보여주었고, 이는 신태용 감독과 인도네시아 대표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박항서의 전술적 사고력과 팀 운영의 유연성은 강력하고 예측할 수 없는 베트남 팀 플레이 스타일을 만들어 상대에게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박항서의 특징 중 하나는 상대를 깊이 이해하는 능력이다. 그는 단기적인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약점에도 초점을 맞춘다. 이는 그가 베트남 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신태용 감독과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팀과 만나 큰 난관에 부딪혔다. 베트남의 플레이 스타일의 창의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상대팀은 전술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선수 활용 혁신 능력으로도 유명하다. 이는 해당 지역의 다른 팀에 큰 부담을 안겨줍니다. 그는 최고의 조합을 찾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선수단을 실험하고 조정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팀이 탄탄한 플레이 스타일을 갖춘 팀이 될 뿐만 아니라 불쾌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중 하나는 베트남이 박항서 감독의 지휘 아래 인도네시아와 맞붙은 경기다. 경기는 초반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베트남 팀의 압도가 돋보였다. 공을 제어하고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능력은 인도네시아 팀을 지속적인 압박에 놓이게 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전술에 그치지 않고 팀의 의욕과 투지를 조성하는 데도 특히 뛰어나다. 선수들 간의 결속력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팀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신태용 감독이 베트남의 패에 큰 부담을 느꼈다. 전술의 차이와 박항서의 플레이 스타일에 적응하는 능력이 큰 약점이 됐다. 그는 전술 계획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팀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야 했습니다. 두 코치의 대결일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전술 철학의 도전이기도 하다. 박항서 감독은 유연하고 다양하며 예측할 수 없는 플레이 스타일을 선호하는 반면 신태용 감독은 필드에서의 안정감과 컨트롤을 지향한다. 박항서 감독의 집착은 순위 결과뿐 아니라 베트남 축구 발전에 끼친 영향력도 크다. 평범한 팀에서 강력한 상대팀으로의 변화는 베트남 축구의 긍정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반적으로 박항서 감독의 실력은 베트남 팀의 상승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른 팀들에게도 큰 도전을 안겨준다. 신태용 감독과 인도네시아는 전술뿐만 아니라 팀워크도 강한 상대와 맞붙는다. 이 지역의 코치와 팀 간의 경쟁은 앞으로 아시아 축구를 더욱 매력적이고 드라마틱하게 만들 것을 약속합니다. 신태용 감독은 이번 대회 참가를 위해 베트남 땅을 받기도 전에 자신의 팀이 제31회 SEA게임에서 우승을 선언하며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잊을 수 없는 경기, 특히 베트남전의 패배는 신태용 감독에게 슬픈 기억을 남겼다. 2022년 5월 초 저녁 비엣지 경기장 푸토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팀이 베트남 팀에 대패했다. AFF컵 2020 준우승을 차지한 선수가 많은 인도네시아의 엘리트 팀은 3골 차이로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점수판의 결과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경기가 끝난 후에도 두 한국 감독 사이에 논란과 반목이 이어졌고 이전과 같은 열정적인 포옹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신태용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을 이끄는 박항서 감독과 맞붙으면서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U23에서 연패를 당하면서 패배감과 고통이 가중됐다. 신태용 감독의 행적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2022년 월드컵 2차 예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기였는데 이 경기는 베트남이 경기에서 승리하자 신태용 감독의 무기력함을 목격했다. 그는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벤탄의 골은 아시아 축구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으며 벤탄이 인상적인 득점을 올리기 전 1년의 훌륭한 패스를 선보였습니다. 베트남의 아름다운 플레이 스타일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베트남 팀을 막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여 상대를 파괴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위험하고 부상을 부르는 행동에 박항서 감독이 분노했다.
이러한 상황은 베트남 대표팀의 다양하고 빠른 플레이 스타일에 맞서 신태용 감독이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게 만든다. 박항서 감독에 대한 신태용 감독의 무력함은 전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플레이 철학의 차이에서도 비롯된다. 베트남은 인도네시아가 약할 때 유연하고 통제력이 뛰어나며 아름다운 헤딩으로 득점을 올렸다. 한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베트남은 수비적이고 역습적인 플레이 스타일로 전환하여 상대의 빠르고 강한 플레이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상대에 따라 스쿼드를 능숙하게 활용했다. 벤하우, 호톤타이, 탄청, 비에단, 디엔링, 황툭, 황덩, 두이만, 케이나카이, 트랑황과 같은 키가 큰 선수들은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팀을 상대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반대로 캉푸엉, 뱅토원, 항투이, 뱅탄, 토난과 같은 유연한 플레이어는 독창성과 좋은 이해가 필요할 때 호출됩니다. 베트남 대표팀은 체격과 근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충돌을 서슴지 않고 늘 화력과 전투의 정신을 유지하고 있다. 큰 경기에서 패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도네시아 대표팀과 신 감독은 AFF컵 2022 준결승 2차전에서도 더러운 플레이를 펼치는 등 심리전 수법을 구사했다. 투지는 인도네시아와 맞붙는 베트남 대표팀의 중요한 무기다. 각 충돌에는 두려움이나 조바심이 없습니다. 베트남 팀은 항상 자신감 있고 인내심을 갖고 상대가 실수할 때까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은 트로시에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의 약점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서는 타이손의 경험 부족, 투아난의 근력 부족, 꽝하이의 힘이 부족해 출전할 수 없을 정도로 미드필더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그 결과 베트남의 미드필더는 부러져 공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됐다. 왼쪽 윙 선수들도 바나우 같은 수비수들의 지원이 없으면 어려움을 겪었다. 트루시에 감독 역시 베트남 대표팀의 약점으로 경기 방식의 유연성을 뚜렷하게 보지 못한다. 베트남은 상대팀에 이끌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트루시에 감독이 현장에서 선수 교체를 하는 것만으로는 변화를 만들어내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다. 팀은 상대방에게 새로운 어려움을 주지 않고 원래의 플레이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플레이 플랜에 의존하면 베트남이 상대에게 추측되기 쉽고 처음부터 우수한 선수를 기용하면 인력 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베트남 대표팀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 만큼 강하지 않은 것 같고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트루시에 감독은 경험과 좋은 체격, 충돌 능력을 갖춘 선수를 추가해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다. 이 과제는 베트남이 2026년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인도네시아와 맞붙는 3월에 이뤄질 수 있으며 바나우 등 수비수들의 라인업 적합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